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7일 이번에는 어저께 있었던 그 천안함 행사,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래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작년에 한번 나타났죠. 총선 전에. 총선 전이니까 천안함 행사에 나타났다고 늘 언론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그 점을 어필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전입니다. 지난번에도 3월 달인데, 서해 날이 3월 달인데, 4월 15일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저께 3월 26일 아닙니까? 3월 26일 아닙니까? 자, 선거가 4월 7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앞에 돌변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행사에 참석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뉴스거리입니다. 소위 진정성. 그런데 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에 돌변한 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행사, 진정성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하고 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보통 예사롭지 않은 제목을 걸고 사설이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어저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연예인도 부르고 뭐 특수부대 고공 강화도 강화 낙하 뭐해 하고 뭐 함정 헬기 사열 이벤트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왜 이벤트 담당이야? 청와대 이벤트 담당이야 누굽니까? 탁현민 아닙니까? 지금까지 천안함 추모 행사를 철저히 무시해오던 정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뭐냐 하고 언론은 조명을 합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잖아.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추모 이벤트 아니냐? 추모 이벤트. 추모 이벤트. 참 이벤트 치고 별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모 이벤트.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이 행사에 불참하다가 작년 총선 직전에 갑자기 참석했었습니다. 자, 천안함 영령 앞에서 벌어진 탁현민식 쇼를 보면서 문 대통령하고 이 정권에 정말 손톱만큼의 진정성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사설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당했고 이 정권 인사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니 뭐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군인을 통솔하는 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침의 진실한 내용을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얘기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든가 우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나라 정도 같으면 이 수준이 과연 어디에 있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이럴 정도라는 거죠. 이 사설자의 지적도. 군인이 이럴 정도면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 행사에서 가해자인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크다.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일단 경고를 발해야죠. 앞으로 이러면 곤란하다. 안 돼. 응징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지키는 국가 원수로서 이 적이 저런 짓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되는 대응 언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고 참 그런 분들이 다 생각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고요.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그 나라 지키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토 방위를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국토방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국가가 있어야 국토,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뭐 경제고 민생이고 뭐고 뭐 다 있는 것이죠.
국토를 지킬 수 있는 수호 의지, 수호에 하는 그런 소위 그 역할. 근데 이 국방장관까지 천안함 폭침을 이렇게 얘기하니, 저는 천안함에 대해서 남달리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음악회를 갖다가 5번이나 5년간을 KBS 홀에서 제가 합창 지휘를 하면서 합창단을 이끌고 어느 누구 도움받지 않고 저와 우리 단원들의 그 일치된 그 힘으로 다 극복하면서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안함 추모 음악회였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천안함 추모 음악회.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비였습니다. 국가에서 뭐 심지어 천안함 무슨 재단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5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조그만 뭐 음악회도 아니고 KBS 홀에서 KBS 홀에서 정상적으로 추모 음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나라의 모순은 각 곳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난 4년을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작년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4월 달에 4.15 총선이 있더군요. 그때 또 그 유족의 그 어머니 민평기 상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 대통령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냐고 하니까 누가 답을 했습니까? 그럼 북한이 죽였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죠. 이런 소위 이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고 대화 노력만 강조해가지고는요. 이러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북한 미사일이 유엔 결의 위반인지를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유엔 결의 위반이죠. 이런 정권이 벌인 천안함 행사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당의 가식적인 언행을 혀를 차게 더한다는 거죠. 네. 천안함 행사에 논평 한번 내지 않더니 이번에는 불굴의 영웅을 기억한다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정부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북한 도발을 변호하고 북핵 미사일을 막는 사드 체계의 정상 운용을 방해해왔습니다. 사드를 회방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사드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미사일이라든가 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사드 아닙니까? 북한의 공격을 미리 탐지해서 먼저 공격을 응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이 사드를 지금도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군과 한국군이 거기에서 뭘 하냐? 어떻게 자고 먹느냐? 물도 뭣도 없습니다. 그냥 공수하고 어떻게 완전히 두더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에서 미군은 자고 있고 말입니다. 동맹군이. 이렇게 회방 거기는 뭐 시민단체 좌파죠 전부 다. 거기들 다 모여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길목을 막고 몇 년간 지금까지 이걸 누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거 안 돼. 이거 열어. 대한민국 사드 우리를 지키는 것이야. 한마디만 하면 싹 풀릴 걸 안 하고 가만히 먼 발치에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산불 정책 때문 아닙니까? MD라든가 사드라든가 예?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참 우방국에 충실한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우방국에 충실해야죠. 대통령이 존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까? 우방국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방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존재했겠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건져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 때 과거에 이런 말 안 했는데 사드 기지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
하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항의는 누구를 보고 항의를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죠? 미국에서 모르겠습니까? 사드 기지에서는 시위대의 저지로 4년째 주둔지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장병들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온수 난방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계속 미루면서 시대의 불법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에? 중국에 보여주려고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오스틴 장관이 동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이번에 세게 나왔습니다. 북핵 미사일 방어 수단을 방해하면서 북한에 희생된 천안함 영령들 앞에서 하는 행사, 그게 맞는 말이 됩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막는 법이라를 만들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곧바로 예스! 그러더니 느닷없이 법이 하나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그거 위반하면 처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김여정이 한미훈련을 딱 문제 삼으니까 문 대통령은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북과 협의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했죠. 아니 무슨 한미연합훈련, 동맹국 훈련을 갖다가 적국에게 무슨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방통일 외교장관 북한의 비판 한마디에 줄줄이 교체됩니다. 한마디 딱 하면은 강경화도 한 달 뒤에 쫙 날라갔죠. 김여정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뭐 그래서 날라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언론들은 얘기를 풀이합니다. 이 언론의 풀이가 심상치 않은 풀입니다. 자, 국방장관도 또 통일부 이인영이 바로 전에 이인영은 막 그냥 목을 매죠. 그냥 하 하면서 그냥 목을 매죠.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천안함 폭침 주범 중에 한 명인 김영철에게는 국빈급 예우를 하고 말이죠. 고위 탈북자들은 정부의 푸대접에 직장도 없이 생계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고위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푸대접을 하고 직장도 없이 생계 걱정하는 처지가 돼 있고 이게 지금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요?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는 탈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권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안보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천안함 행사에 해가지고 추모 말잔치를 하고 있고 표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한다는 걸 모를 국민이 없다 이러면서 언론은 딱 기자가 이 조선일보 사설자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고위인사들에게 탈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안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은 추모 말잔치를 한다고 난리다. 표 하나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한다는 걸 왜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국가안보가 활성되는 그러한 자유대한민국의 태양이 이제 곧 떠오릅니다. 네. 희망을 갖고 참 지난 그 4년간의 긴 터널, 암흑의 터널 잘 지나오고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각성돼 있습니다. 네. 나라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고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안보 토대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산활동을 해서 세계 제1위 가는 정말 강국이 돼야 됩니다. 안보 강국이 돼야 되고 또 생산 강국이 돼야 되고 그 날이 곧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